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파고다 맞춤 토익의 구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151번에서부터 200번까지 토익 기출 40회에서 발췌한 어휘 외우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벌구이를 좀 했어요. 초벌구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제가 좀 적어 놓은 거야. 이게 이렇게 적으면서 쫙 했더니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요. 조금은 스피디하게. 또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그냥 듣기만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화면을 못 보고 그런 친구들 위해서 제가 최대한 많이 읽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direct A to B라고 하는데 direct는 우리가 보통 직접적인이라는 단어로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동사일 때는 보내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중요한 단어고요. 중요라고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 다이렉트는 보내다의 뜻이 있다. 중요하다. 근데 보통 뭘 보내는 거냐면 질문 같은 거를 담당자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은 누가 담당자이다 이런 표현이 탄생하는데요. 이랬을 때 시험에서는 가장 최근에 전치사 to 부분도 물어봤고 저거랑 비슷한 단어들이 뭐가 있느냐. be directed to, sent to, addressed to 저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은 누가 담당자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자, 이 direct라는 단어가 영국 사람이 읽을 때 direct 막 이렇게 발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잘 안 들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둘 다라는 단어가 either라는 단어 있거든요. 영국 애들이 either라고 읽는다라든가 이러면 또 이렇게 안 들리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어휘 disclose는 요거는 밝히다, 공개하다, disclose. 근데 만약 이 단어를 처음 봤다고 한다면 close가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닫은 거의 반대 개념이거든. this가 들어가면. 그래서 확 여는 거니까 공개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iscontinue도 그럼 똑같은 원리겠죠. continue가 계속하는 거니까 this가 들어가면 이건 중단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this가 무조건 다 뭐 그런 반대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discover 마찬가지예요. cover라는 거에 덮어버리는 거죠. this는 그럼 덮는 거에 반대 개념이니까 뭔가를 들춰버리고 알아내고 발견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는 게 우리가 그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하면서 무슨 디스커버리 채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디스커버리. 그래서 명사 형태가 원체 디스커버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발견하다, 알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커스도 모르는 사람 없죠? 토론하다. discuss A with B. 그래서 뭐 A를 토론을 하는데 B와 토론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에피소드를 또 하나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discuss about이라는 말을 되게 잘 써요. 영어 회화 시간에. 왜냐면 우리말에서 뭐뭐에 관하여 토론을 하니까 discuss about 이렇게 될 것 같은데 discuss는 타동사입니다. 바로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다 그러면 discuss 바로 그냥 the issue라고 와야지 이게 맞는 말이 되는데 이거를 discuss about the issue 그러면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선가 about 붙이는 걸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런 친구들은 discussion about은 가능해요. 뭐뭐에 관련된 토론 이렇게. 근데 이제 동사일 때는 about을 붙이면 안 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하도 이걸 붙이니까 왜 우리말에서는 뭐뭐에 관하여 토론하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한 10년 이렇게 회화 강사를 하던 원어민들이 점차 자기도 모르게 discuss about이라는 틀린 표현을 막 쓰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말 어려워요. 영어도 어렵고 한국말도 어려워. 둘 다 망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되게 오래 산 원어민들이 한국말도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많이 까먹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뭐 어렵진 않죠? 그 다음 displace라는 단어가 있는데 displace는 대체하다 대신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replace가 더 익숙하죠? 근데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place가 어차피 장소고 그 장소에 뭔가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라서 대체하다 대신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splay는 우리 뭐 외래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울 게 없고요. 전시하다. Part 1에서 be being displayed라는 것이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작이 아니고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파트 1에서 잘 나와요. 저는 토익 강사니까 토익에 관련된 내용 조금이라도 참고할 게 있으면 알려줄게요. 이거는 그냥 전시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디스플레이라는 동사 자체가 어떤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쇼의 뜻이 아니고요. 뭔가를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딱짠 하고 보여주는 그런 느낌 아니고 저 동사 자체가 이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서 be being display라고 적어도 동작이 아닌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gard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간주하다라는 거 알죠?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간주한다라는 것은 뭔가 좀 인정하고 생각해주고 그런 거니까. 그럼 this가 붙으면 약간 반대의 느낌? 그래서 무시하다가 되는 거예요. disregard. 무시하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disrupt는 방해하다, 분열시키다 이런 건데 이 단어도 좀 어렵긴 하거든요. 여러분 bankrupt라는 게 도산된이라는 뜻이 있어요. bankruptcy 그러면 이거는 뭐 도산, 파산. 그 단어 좀 기억하면 아 뭔가 corrupt가 들어가는 저런 단어들이 약간 그런 어감이 있구나. 그래서 disrupt라는 것도 그러면 방해하고 뭔가 분열시키고 bankrupt 하면 그렇게 다 막 분열되고 다 찢어지고 난리 나니까 도산이 되더라.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공부를 외울만 하겠죠. 그 다음 160번으로 넘어갈게요. distribute라는 단어는 분배하다, 유통하다인데 이것도 우리 뭐 distributor라든가 뭐 유통업체, distribution 그래서 유통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만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은 다른 단어에서 익숙한 거 한번 찾아보자면 contribute가 기부하고 공헌하고 이런 단어들이죠. 그 다음에 attribute라는 것은 attribute A to B 그러면 A의 원인을 B로 돌리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 뭐 오늘은 제가 중요라는 말 대신에 빨간 펜으로 칠할게요. 이게 다 중요한 애들이에요. 뭐 빨간 펜으로 표시하는 거는 아까 B being displayed도 엄청 중요한 거고 뭐 그 다음에 be directed to 이런 것도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뷰트가 트리뷰트가 들어간 애들이 하나같이 뭔가 이렇게 보내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트리뷰트도 보내는 쪽으로 가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외울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divert라는 단어 요게 여러분들이 convert가 제가 위에서 이미 저 단어를 설명하면서 자동차 그 뚜껑이 열리는 그 convertible이라는 단어 생각해봐라. 형태나 목적이나 이런 시스템 같은 게 확 전환되는 게 convert거든요. 근데 이제 이 divert 발음이 나도 잠깐 헷갈리네요. 잠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얘는 divert라는 이 단어는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야. 방향 전환. 그러니까 형태나 목적이나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뭐 방향을 이렇게 가다가 우회를 시키는 거죠. 다른 길로. 그럴 때 쓰는 혹은 뭐 생각이나 관심 같은 것을 돌려버리는 거. 그건 우리 동의어로 distribute가 아니고 distract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distract를 한번 여기다가 제가 적어볼게요. distract. 그래서 우리 이거의 명사형이 distraction이라고 하는데 distraction 이거는 이렇게 정신 분산시키는 걸 얘기하거든. 막 이렇게 제가 만약에 지금 이거 강의를 찍는데 너무 움직이니까 이 카메라 포커스가 지금 잘 안 맞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제가 레이저 포인트 하나를 갖고 온 다음에 저기다 조금 비쳤다가 와 이러고 있어. 그러면 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 더. 제가 다리를 그렇게 떨어요. 저도 모르게. 저번에 토익 시험장을 가서 시험을 막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막 아이씨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누가 나한테 저렇게 뭐 대놓고 그냥 아이씨하고 딱 봤더니 조폭 같은 사람이 시험 보러 와가지고 제가 다리 떠는 게 신경이 쓰였나 봐요. 나도 모르게 떨었는데 정신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뭐냐면 distraction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 divert라는 것도 그런 정신 같은 거를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거, 생각이나 관심 그런 뜻도 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좀 어려운 단어에 속해요. 자, 그 다음에 donate는 뭐 쉬운 단어죠. 기부하는 거고요. contribute도 기부하다의 뜻이 있고 특히나 이 generous donation이라는 요 표현은 generous 부분을 우리는 보통 그 한 사람의 어떤 인품 같은 거 얘기할 때 관대하다 성품이 그 관대한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좀 돈을 잘 쓰는 거 인색하지 않은 거 구두쇠가 아닌 그 느낌 있죠. mean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인데 generous 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generous donation 그러면 아주 후한 기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표현도 시험에 나오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별로 암기법도 없고 조금은 지루한데 계속 가볼게요. 자, 드라이브는 여러분들은 보통 운전하다만 익숙하죠. 근데 이게 자동사로 쓰이면 그냥 지 혼자 이동하다라는 뜻으로 파트 1에 요 표현이 나오니까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거 정답을 가르는 어떤 중요한 표현이 아닌 경우에 제가 많이 설명 안 하는데 드라이브는 요 표현 하나 알아야 돼요. 저게 몰아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막 예를 들면 쥐 한 마리가 있는데 쥐를 막 구석으로 막 몰아세우는 거야 코너에다가. 그럼 쥐가 코너에 몰리면 꽉 하고 물겠죠. 몰아세우는 거 드라이브. 그래서 그 뭐 노래 중에 drives me, drive me crazy 이런 말 있죠. 나를 막 미치도록 몰아세우는 뭐 그럴 때 쓰는 몰아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duplicate라는 것은 복사하다의 뜻도 있고요. 저게 이제 형용사로 사용되면 사본의 형용사도 되고요. 명사일 때는 사본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가산명사고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뭐 되게 상당히 뭐 난이도 있게 뭘 해서 이렇게 출제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복사하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economic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economy 이런 경제 또 경제적인 그런 단어가 생각나는 친구들은 economize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ize 이런 단어가 붙으면 보통 저거는 동사가 돼요. 그래서 절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경제라는 단어가 이제 좀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economical이라는 단어가 있죠. economical. 그러니까 economy 컬까지 갔을 때 이게 이제 보통 알뜰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코노미 컬까지 갔을 때 알뜰. 여기다 한번 적어보자면 이렇게 가야지만 이게 알뜰한이라는 뜻이 되고요. 보통 근데 이제 이코노믹해서 끝나버리면 이코노믹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요거는 우리 보통 경제의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죠. 경제의 경제성 있는. 근데 이제 이코노믹 컬까지 갔을 때 알뜰한이라는 뜻이 생기는 거니까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요거랑 구분해보자면 얘는 경제의, 요거는 경제적인 거야. 경제적인. 그러니까 이게 알뜰한 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자, 이펙트는요. 여기 이제 결과를 가져오다는 좀 어려운 뜻이 적혀 있는데 이거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빈도가 적어요. 이펙트는 주로 명사로 쓰입니다. 오히려 어펙트랑 조심해야 돼요. 어펙트는 어디에 영향을 주다라는 잘 나오는 단어고요. 동사고요. 이펙트는 명사, 결과, 영향이라는 명사인데 그런데 이제 이펙트가 동사로 사용될 때는 지금처럼 어떤 결과를 나타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빈도가 되게 낮고요. 되게 격식적인 표현이라서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더라. 뭐 이런 게 정답으로 동사로 정답이 된 적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동사다 그러면 어펙트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elaborate 요거는 잘 나오는 단어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표시해 둘게요. 조금 고득점 원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챙겨줘야 되는 단어고 자세히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이렇게 공들여서 이렇게 뭐 공들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일단은 요 단어가 형용사도 돼요. 형용사로 쓸 때는 이제 정교한, 공들인 이런 게 되고 이게 동사로 쓰일 때는 일단은 뭐 자세히 말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요것이 뭔가를 정교하게 만들어내다의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좀 자세히 말하다, 상술하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됐습니다. 시험에서는 형용사도 나왔고요.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eliminate라는 것은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 뭐 elimination 명사 형태 있고요. 뭐 딱히 그거 이상 중요한 건 없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암기법이 들어갑니다. emerge라는 것은 출현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아주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응용돼서 나오는데 첫 번째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emerge는 목적어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뿅 하고 출현하는 이런 느낌이고요. 이거의 이제 분사 형태는 emerging 해서 ing밖에 못 써요. 절대로 pp를 쓸 수가 없습니다. emerged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emerging market 그러면 이게 딱 신흥 시장, 새로 생기는 시장인데 그럼 이거 암기법은 뭐냐? 이거는 뭐 저희 좀 유치한 얘기인데요. 그 뭐가 연못에 가면 뭐가 출현할까를 연상해 보세요. 우리 고전 동화에 나오는데 연못에 가면 고전 동화에서 누가 출현하느냐? 산신령이 뿅 하고 출현하죠.
그 산신령이 마침 나무꾼이 던진 그 도끼를 원래 전래 동화에서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잘못 맞아가지고 도끼를 머리에다가 딱 맞았대요. 그래서 이 뭐지 하면서 근데 산신령은 도끼 맞았다고 죽진 않겠죠. 아무래도 산신령이니까. 그래서 약간 코믹하게 이 뭐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이거는 출연하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줄 수가 있다.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emphasize는 강조하다라는 표현이죠. 보통 이렇게 중간에 발음이 ph가 들어가면 f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emphasize라고 하면 되고요. 강조해 줄 때 쓰는 거고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저거 넘어갈게요. enable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enable은요. 가능하게 하다인데 요거는 좀 연상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in이라는 게 들어가는 단어들은 하나같이 다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in이 들어가면. 근데 able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것은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목적어를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어서 목적어로 하여금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동사입니다. 중요해요. 이건 아주. 그 다음에 이제 inclose 요것도 조심해야 돼. 이거 방금 전에 제가 아까 현강 수업을 저녁반 수업하면서 라이브로 집에서 수업하는데 잠깐 학원 뭐 광고를 잠깐 할까요? 제가 저녁반에 하는 라이브 수업이 있어요. 저녁 라이브 수업. 근데 이거는 이렇게 뭐 현강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라이브 송출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 집에서 하는 거라서 더 학생들한테 집중을 더 잘해주고 소통하면서 하는 강의고 그렇게 수강료도 비싸지 않은 저렴한. 아무튼 광고 안 하려다가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inclose는 보통은 여러분들이 동봉된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어요. 그게 동사형이니까 동봉하다가 익숙할 텐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가를 둘러싸고 에워싸다의 뜻이 있어서 요거는 에워싸여진 장소, 뭔가 담으로 둘러싸여진 그런 식의 뜻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동봉이 되지, 왜 장소가 동봉되지 하면서 오답으로 소거하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카운터라는 것은 직면하다, 직면, 마주치다 이런 건데 이거는 정답으로 참 많이 됐었던 단어고요. 인카운터는 보통 뒤에 오는 단어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문제나 어려움 같은 것에 직면할 때 쓰는 거. 우리가 보통 뭐 문제는 problem이라는 단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어려움은 difficulty 알고 있죠. 근데 challenge 조심해야 돼요. challenge라는 단어가 저게 이제 우리는 뭐 도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려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challenging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어려운이라는 뜻이 있는 거지. 분사편으로해서도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encourage도 응용할 수 있겠죠. 왜냐면 courage라는 단어가 용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용기를 동사로 만들어주면 인이 들어가면 동사라고 했으니까 용기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장려하는 겁니다. 야, 너 할 수 있어. 이거 단어 2,000개 어느 세월에 공부할까요? 라고 여러분 우울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50개씩 내가 계속 만들어 줄 거고 40일이면은 완성될 거야. 사실은 뭐 더 빨리 100개씩 해가지고 그냥 20일에 그냥 끝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맘만 먹으면. 근데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조금은 설명을 적게 하면 실제적으로 나오는 시험 포인트 많이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50개 정도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보장 하나 해드릴 수 있는데 이 2000개 이상의 어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테스트 보는 거 5번씩만 했다고 해보세요. 5번씩. 그래서 5번씩 하면 어차피 다 외워지거든요. 거의 다 외우고 요 문제가 적용되는 이 단어가 적용되는 이제 문제 정도를 그러니까 한 40회분이겠죠. 풀어주시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는 850점, 900점 가까운 점수로 향해 가게 돼 있다. 이거 정말로 이미 검증된 어떤 프로세스니까 꼭 따라와 달라라는 거. 용기를 제가 불어넣어주고 있죠.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한 학생이 남긴 댓글이 생각나는데 토익 공부 포기한 지 일주일 됐는데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힘을 얻었다.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혹시 이 영상도 보고 있다면 다시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포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포기의 결심을 더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지. 자, 제가 포기 안 하도록 요것도 하나 알려줄게요. 지지하다는 이게 정확히 어떤 지지하다냐면 요 인도를 쓰는 정답이 잘 되는 단어고요. LC에서도 저번 달 시험에 나왔습니다.
인돌스는 예를 들면 제가 방금 전에 이거 화면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보이나요? 제가 이거를 먹었어요. 그래서 영상 팀이 좀 늦어졌어. 나는 감자칩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 개 중에서도 수미칩을 먹습니다. 아 이거 뭐 저는 저기 이 영리 목적으로 하는 저기 뭐 유튜버 저 되게 큰 유튜버 아니니까 이런 거 괜찮겠지. 그냥 내 개취를 얘기하는 거니까 내 돈 내산 수미칩 먹었는데 수미칩에 대한 뭐 맛도 맛이지만 이거 옛날에 누가 광고했냐면 수지가 광고를 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면 보통 그거 사잖아요. 연예인이 이 제품 쓰세요라고 인도하여 쓰게 하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인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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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인도스잖아 지금 인도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요거를 외울 수가 있게 된다. 인도스 하면은 이것이 연예인이 그 제품이 괜찮아요라고 보증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증하다 이런 뜻도 생기게 되는 거죠. 또 endorsement라고 얘기하면 연예인이 보증하는 그런 어떤 명사 형태도 되지만 우리 보통 수표의 뒷면에다가 배서하다라고 해서 거기다 서명을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 수표를 자기가 쓴다라고 이렇게 보증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의미도 있더라. 자, 인듀어는 견디다 참다인데 이거는 뭐 좀 낮은 어휘, 그러니까 레벨이 낮은 어휘지만 처음 들어봤으면 이것도 연상을 제가 해봤는데 예전에 그 막 노비들한테 추노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는데 아나 모르겠네. 그 막 그 노비 그 어떤 표시를 얼굴에다가 막 지지잖아요. 좀 잔인한데 조선시대 때. 그러면서 넌 노비니까 견뎌야 돼. 뭐 이랬다고 해보세요. 이거 견디라고 그 우리 보통 인두로 지진다고 하죠. 이거 인두요 하면서 인두요 이렇게 기억을 한번 사극을 생각해 가면서 제가 해봤습니다. 견디다 참다 이런 거요. 혹시 더 기발한 암기법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머리 한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가 생각났어요. 자, 이거는 engage는 participate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어디에 관여하고 참여하다라는 식으로 시험에서 정답으로 잘 됐던 단어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ngage in. 얘는 이렇게 자동사처럼 engage in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involve라는 단어 있죠? 어디에 연루되다. 요거는 involve in 그러면 틀려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수동태로 be involved in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은 목적어를 써주고 나서 in을 써줘야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hance 요거는 향상시키는 거죠. 이것도 정답이 되게 잘 되는 단어고요. 지금 오늘의 어휘는 주로 후반부에 더 많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애가 옛날 성적표의 그 체계는 어떻게 되냐면 수, 우, 미, 양, 가의 체계가 있었어요. 수가 제일 높은 거거든요. 근데 맨날 뭐 미를 받아온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런 식으로 계속 성적이 안 좋으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집 나가라. 그랬더니 얘가 제가 한 달 이내에는 수 미양가 중에 수로 향상시켜 올게요. 한 달 이낸 수, 한 달 이낸 이낸수, 이낸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기억이 나겠죠. enhancement가 명사형이고요. 그 정도만. 밤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미없어도 좀 재미있어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nroll in은요 어디에 등록하다고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enroll in, sign up for, register for. 오늘 초벌구이 해와서 좀 편하네요. 그죠? 얘네들 세 단어가 다 어디에 등록하다라는 표현이고요. 토익은 이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insure 당연히 정답 잘 되는 단어고요. insure는 in이 들어갔죠. in이 들어가면 동사다 그랬지? sure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바로 보장하다가 되는 거고요. 이거 실제적으로 확실한 걸 만드는 즉 make sure라는 표현도 같은 뜻이 돼 버려요. 근데 얘도 그럼 똑같이 make sure도 같은 말이니까 that SV를 쓸 수가 있고 insure도 마찬가지로 that SV를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that SV를 분명히 하다라는 뜻으로도 잘 나오고 또 인슈어는 그냥 바로 뒤에 목적어로 뭐 안전 같은 거를 보장하거나 세이프티 같은 거 그런 식의 명사도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엔터테인은 우리 엔터테이너 생각해보면 그냥 외워지죠? 우리 뭐 연예인들 보면 엔터테이너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락이라는 것을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하고요. 따로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서 안 적었어요. envy는 I envy you란 말 들어봤을 거야. 시기하다, 부러워하다 이런 거.
뭐 솔직히 요새 시기할 일들 뭐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 여러분 인스타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저는 인스타를 안 합니다. 그런 게 싫어가지고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인스타하는 친구들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진짜 좀 별로였는데 갑자기 막 얘가 그렇다고 막 어디 좋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막 집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잘 일 풀려가지고 한 10년, 20년 후에 자기보다 잘 나가면 되게 배 아파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어, 그래서 이런 게 바로 I envy you, 시기하다, 부러워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 이 정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 넘어가고요. 우리 equip이라는 단어는 equipment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장비, 그죠? equipment, MENT 붙어서. 근데 이게 장비를 갖추다, 즉 갖춰주다, 제공해주다의 뜻이 있어요. 보통 비품 같은 거 제공해주다. 그러다 보니까 provide의 뜻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provide, equip, outfit은 역시 outfit도 갖춰주다라는 뜻이 있어서 A에게 B를 갖춰주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다 적어보자면 A에게 이게 B에게 그러면 안 돼요. A에게 B를 갖춰주다가 되는 거예요. 순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equip은 갖춰주다의 뜻이다. 그 다음에 erect라는 단어는 그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뭐 세우다, 확립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elect랑 구분을 해줘야 돼요. elect는 L자가 들어가죠. 이건 선출하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election 선거할 때 쓰는 말이고요. erect라는 단어는 세우다, 확립하다 이런 겁니다. establish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설립하다. establishing 해도 ing 붙었지만 설립이라는 명사로 굳어졌고요. establishment 하면 설립이라는 불가산도 되지만 이게 매장, 점포라는 뜻으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명심해 주세요. 이건 중요해요. 그래서 매장일 때는 복수형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앞에 dining이란 단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dining establishment 이렇게 얘기하면 식당이라는 뜻으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estimate는 동사일 때는 추정하다. 그래서 뭐 project, 무슨 expect 이런 계열의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요게 명사 형태일 때는 견적서라는 뜻으로 잘 나오니까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험은 이 free estimate이라는 개념을 되게 좋아해요. free estimate, free consultation. 그 나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견적 주는데 뭔 돈을 달라고 할까?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자기네 물건 사보겠다고 상대방이 지금 요청하는 건데 당연히 무료로 견적 주고 무료로 상담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 상담이나 견적을 다 프리라는 말로 강조를 해요. 무료로 견적을 해주고요. 뭐 무료로 상담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서 저 부분이 항상 지문의 마지막에 잘 나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벨리에이트는 평가하다고요. 이게 이제 어세스도 평가한다. 이게 제가 위에서 어차피 A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다 했었던 건데 한번 다시 복습시켜 줄게요. access라는 단어랑 구분해야 돼. 이거는 접근하다죠. 발음도 달라요. access는 발음이 access 이렇게 가요. 근데 assess는 강세가 뒤로 가고요. 평가하다라는 단어고요. 요거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지만 assess는 assessment라는 따로 뭐가 있냐면 명사 형태가 있죠. 평가. 그럼 우리 보통 뭐를 평가하냐면 이렇게 뭐 직원들의 업무 실적 같은 것도 평가하지만 부동산의 값어치 같은 거, 이 집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도 시험에서 잘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evaluate도 이제 뭐 그런 평가하다 뜻이 있고요. 저거의 명사 형태는 evaluation이고요. 보통 뭐 직원들 업무 실적 평가할 때 저 단어를 많이 써요. evaluation.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evidence는 이거는 예전에 어떤 뭐 다른 그 말장난하는 강좌를 제가 들어봤어. 그러니까 말장난이 뭐냐면 이렇게 단어를 언어 유희로 외우는 그런 수업에서 이거를 어떻게 외우나 봤더니 에비던스가 증언하다는 동사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증거라는 명사가 훨씬 더 익숙하죠. 증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에비가 돈을 쓴 증거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에비돈스 이렇게 외우게 하는 그런 거 봤는데 약간 재미는 있는데 너무 약간 동떨어지지 않나. 약간 더 도움이 아까 내가 만든 거 이런 인도스 이런 거 좀 완벽하지 않나요? 인도스 연예인이 인도하여 쓰게 하다 인도스 별 차이점 없어요? 둘 다 쓰레기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약간 무리수가 있지만 기억은 나더라고요. 에비던스 에비가 돈을 쓴 증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volve from은 어디로부터 진화하다 그래서 자동사로 사용되는 evolve인데 이게
evolution이라는 단어가 진화, 우리 진화론 들어봤죠? 뭐 창조론, 진화론 할 때 그때 저 evolution이라는 단어 쓰는데 거기서 유래한 거니까 여러분 기억이 날 것 같고 아주 옛날 학생들이라면 요새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요새 학생들은 잘 모를 건데 예전에 DDR이라는 게 있었어요. DDR 알라나 몰라. 그 DDR이 그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막 발로 밟으면서 그 화면 따라서 발을 밟고 뭐 왼발 오른발 막 음악 따라 하다 보면 약간 춤추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 그게 무슨 D는 댄스고 댄스 뭐 레볼루션 그건 레볼루션이구나. 에볼루션 아니고요. 자,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이거 참 편집이 가능하면 편집하고 싶은데. 그거는 레볼루션이겠네요. DDR이니까. 레볼루션은 혁명이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정정. 자, 그 다음에 exceed는 이거는 뭐뭐를 초과하다고요. surpass도 같은 단어예요. 그 정도. 보통은 뭐를 초과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죠. surpass는 목표 초과예요. 목표.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그런 목표를 넘어서고 초과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중요합니다. 엑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엑셀이죠. 근데 이 프로그램 이름을 왜 엑셀이라고 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엑셀인이라는 표현이 뭐뭐 있어서 뛰어나다라는 표현이니까 얘네들도 셀 같은 것들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 영어에서 셀은 물론 CELL이지만 거기서 나온 그 말을 응용을 해서 뭔가 되게 뛰어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엑셀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이름을 정한 것 같아요. 아마도 저의 추론입니다만. 근데 저 발음이 우리는 뭐 엑셀이라고 이거를 항상 읽지만 실제적으로 엑셀이 아니고요. 이 단어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실제 엑셀 프로그램은 L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익셀이라고 읽어요. 이쪽에 더 발음이 가깝습니다. 엑셀. 그래서 발음이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액이 아니다. 엑셀 그 정도의 느낌.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얘는 그래서 in을 쓸 수도 있고요. at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exchange는 교환하다. 이거 뭐 여러분들 money exchange라고 해서 해외여행 가보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 돈 교환하는데 그런 교환하다의 뜻이고요. 보통 뒤에 A for B라는 전치사의 어울림으로 A와 B를 교환하다 이렇게 많이 써주고 이거 교환과 교체를 좀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어요. replace는 바꿔버리는 거죠.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얘는 A with B 전치사 자체를 다른 걸 써줍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중요한 건데요. execute라는 단어는 집행하다의 뜻인데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exe 파일이라고 우리 실행 파일, 실행 파일이라고 있죠. 컴퓨터에.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execute. 게다가 우리 회사에서 집행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직급이 좀 높은 경영진, 간부진, 이사, 이런 사람들 executive라고 하잖아요. executive. 경영진이 어떤 사람의 뒤를 봐줬대요. 그래서 걔가 낙하산으로 합격을 한 거야. 나이는 되게 어린데. 그랬을 때 경영진이 뒤를 봐줬대. 이그 새끼 뒤봐. 좋고 이그 새끼 뒤봐. 이그 새끼 뒤봐 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한 학생이 저한테 헌납을 했습니다. 이 암기법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약간 무리수긴 한데요. 발음이 좀 많이 달라서 약간 그래도 재미는 있죠. executive 조금 executive 발음 비슷합니다. 자, 경영진이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exhibit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전시하다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전시회에 exhibition의 기능도 갖고 있는 게 exhibit이죠. 요게 바로 전 시험에서 디스플레이 집어넣을래 아니면은 시즌 뭐 집어넣을래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디스플레이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이 맞았죠. 저는 이번에 6월 12일 토익 시험도 990점 만점을 맞아서 48회째 990점 만점 진행하고 있고요.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저는 시험 보자마자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자마자 성적표를 까보고 그 아래 그래프를 봐요. 진짜로 이게 몇 개 틀린 만점이냐 만점 컷이 몇 개인가 일단 저는 하나 틀렸더라고요. 어디서 나가냐면 추론에서 하나를 틀렸더라고요. 그렇지만 어휘 문제하고 문법은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웠던 문제 무슨 뭐 refine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맞은 거고 season도 맞은 거고요. display는 오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그 해설 강의에 좀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 이거는 exit 나가다. 여러분들 이 단어가 일단 발음부터가 자꾸 저걸 exit이라고 읽는 친구도 있는데 exit입니다. exit. 그리고 여기 동사일 때는 탑승하다의 반대하면 하차하다. 그래서 뭐 he is exiting a train 이렇게 해서 기차에서 탑승 하차하다 이런 뜻으로도 잘 나와요. 물론 출구라는 명사도 되죠. expand하고 extend하고 좀 구분해 주시면 좋아요. expand는 어떤 이런 면적 같은 게 팽창되는 느낌이 되게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expand라고 하고요. expansion이라는 명사형도 있죠. 근데 모양이 되게 비슷한데 extend도 extension이라는 명사도 있고 extend 근데 이거는 좀 정신적인 느낌으로 늘리고 연장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extend on offer라는 것은 이때 extend는 주다, 베풀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제한을 주고 베푸는 거니까 이게 합쳐져서 제한하다라는 뜻으로 시험에 나왔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파트 7에서 나왔고 파트 5, 6 이런 데서도 응용돼서 나오고 있으니 꼭 기억을 해달라. extend하고 expand하고 같은 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expand는 전치사 on을 붙이게 되면요. 뭐뭐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다라는 즉 explain in detail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제가 빨간 표시 안 할게요. 자, expect는 뭐 기본이죠. 아주 중요하고요. 기대하다의 뜻이 있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무슨 유래를 어떻게 얘기해 줬냐면 이 spec이라는 단어가 보다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었고요. 그럼 x가 들어가면 x는 바깥쪽인 거거든요. 바깥쪽을 왜 봅니까? 님이 언제 오시려나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대하다라는 뜻이 됐는데 토익 시험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expect는 expect 다음에 to 부정사를 바로 써도 되고요. be expect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써도 돼요.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 능동태 문제가 나올 때는 정말을 저 주체가 뭐 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주체 부분이 그렇게 되도록 기대가 되어지고 요청이 되어지고 예상이 되는 그 상황인 건지를 꼭 구분해서 풀어줘야지만 문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시험에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expedite라는 단어인데 신속하게 처리하다라고 해서 토익 단어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거는 역시 한 친구가 저한테 암기법을 개발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기발한 암기법들을 딱딱딱 보자마자 도움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좋아요, 구독 그건 기본으로 눌러주시되 자기가 알고 있는 암기법 하나만 공유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 친구가 어떻게 이걸 연상했냐면 약수터를 가는데 약수터가 등산할 때 목이 마를 때 가는 거잖아요. 요새 등산하러 간 지도 꽤 오래됐는데 등산에 딱 갔는데 막 목이 마른 거야. 그래서 약수를 퍼다가 확 먹어버린 거죠. 먹다가 이트니까 약수 퍼다 이트 이 엑스퍼다이트 엑스퍼다이트 발음 비슷하죠. 그렇게 연상해서 외우는 방법 신속하게 처리하다라는 기출된 단어입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200번인데요. experience는 경험하다라는 단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은 명사로 더 익숙하죠? 항상 명사로 익숙한 단어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experience는 동사일 때는 뭐뭐를 경험하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동사가 더 우선입니다. 항상 명사는 동사에서 그 다음에 명사로 파생된 거지 우리나라 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명사가 우선이죠. 경험이라는 이 한자어에다가 하다를 붙여서 동사를 만들잖아요. 근데 영어는 오히려 experience라는 그 동사가 원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명사처럼 쓰는 것이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게 동사였어 하는 이런 매터 같은 거. 매터는 일이지만 이게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일이 되니까 중요하다죠. 그 다음에 무슨 뭐 question 그러면 우리는 다 질문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션으로 끝나는 단어조차도 질문하다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버 나왔을 때 학생들은 다 숫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숫자가 뭐뭐이다. 그 다음에 total이라는 단어 나왔을 때 이거는 합계가 뭐뭐이다. 이런 부분이 다 시험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0번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빨간 펜도 칠하고 추가로 적고 뭐 이것저것 또 오탈자도 좀 수정하고 이랬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장을 누를 테니까 요 파일이 또 필요한 친구들은 본 영상, 이 영상에다가 댓글로 똑같이 오늘의 강의 소감과 함께
댓글로 이메일 주소랑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조금 양이 많이 많아지니까 이메일로 보내는데 막 지금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지를 내가 지켜보기 위해서 어떤 약속으로 좀 불편하지만 계속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메일 남겨주시고 뭐 자신의 의견, 암기법 좋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우리 2000회, 2000 단어 다 외울 때까지 그날까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